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자, 안개가 자욱한 수로로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7시. 낚싯대들이, 야, 현지분들 부지런들 하시다. 야, 이미 자리가 꽉 찼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자, 제가 이맘때쯤부터 겨울에 자주 다니는 포인트고 제 유튜브에도 자주 나왔던 수로인데,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출조를 했습니다. 요 며칠 조항이 되게 좋았다는 소식을 듣고 왔고요. 자, 오전에는 그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특히 이런 환절기 때는 이렇게 안개가 자욱합니다. 근데 또 이 안개 속에서 낚싯대를 세팅하는 그 기분이 또 굉장히 좋죠. 네. 자, 옆으로는 현지 어르신들이 계신데 거의 뭐 생활 낚시 하시는 분들이신데, 야, 낚싯대가 기본 4팔대입니다. 네, 4~5대부터 4~8대 어마어마하죠. 자, 저는 오늘 시작을 좀 짧은 낚싯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그제 뭐 짧은 낚싯대에서 떡붕어가 거의 100마리 뭐 마리수로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15척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거고, 떡밥은 호사마 레시피로 해서 이 수로의 대류와 또 여러가지 상황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로의 지형은 석축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쑥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수심이 굉장히 깊고 낚싯대 길이만큼 계속 수심이 깊어집니다. 지금 15척 같은 경우는 거의 4m, 네, 4m 가까이 나오고요. 이제 척수가 길어질수록 그만큼 수심은 계속 깊어지는 그 어떤 석축 지형입니다. 네. 자, 우선은 기대감을 가지고 15척으로 한번 집어를 하면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다는 소식, 뭐 그런 소식이 있으면 이제 출조를 할 때 기대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나오라는 붕어는 안 나오고 찌가 빠져가지고 뜰채로 찌를 건지고 있네요. 네. 자, 오늘 사용하고 있는 찌는 지난번 송악 저수지 편에서 썼던 찌고요. 무크톱. 한 10분 내외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고부력의 찌고 중층 낚시 할 때 아주 좋은 찌인데, 이렇게 대류가 심한 또 노지에서 바닥권 낚시를 할 때도 네, 아주 좋은 표현을 보여줍니다. 이따가 뒤에 보시면은 또 멋진 찌의 움직임들을 감상하실 수 있으시고, 자, 지금 보면 역시나 수로이기 때문에 유속이, 네, 대류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가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에 한바늘 닫기로 바늘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대류가 있지만 바닥에 바늘이 닿으면 흐르지 않을 정도. 네, 그러니까 바닥에 딱 닿으면은 그나마 찌가 멈추죠. 수로 낚시에서 이런 바닥을 찾았는데 밑걸림이 없다? 그럼 그날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현지 분들은 어디가 밑걸림이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제가 앉은 포인트도 역시나 밑걸림이 거의 없습니다. 네, 바닥에 두 바늘을 붙여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나마 바닥권 낚시를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 수로 낚시 같은 경우는 중층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바닥권, 석축 지형에서 활동을 하거나 석축에 가까이 붙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닥이 깨끗하면 그날은 바닥에 대고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바닥에 걸림이 심하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뭐 10cm, 20cm
이렇게 살짝 띄워서 낚시를 하면 항상 좋은 조가를 보여줬습니다. 자, 15척으로 한 2시간 했는데 건드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18척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수로 낚시는 낚싯대 길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자, 낚싯대를 18척으로 바꿔서 찌는 똑같은 거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볼 거고, 18척은 수심이 거의 한 5m 나옵니다. 네. 자, 18척으로 바꿔서 밥질을 꾸준히 하는데, 히트. 자, 첫 번째 생명체가 나옵니다. 어허. 나온다는 생명체가, 네, 저런 게 나오고 있네요. 수로에 이 잡어가 조금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닌데. 안녕하세요. 예, 킬러님이에요. 아유, 엄청 잡으셨다면서요? 예, 언제 왔어요? 이쪽으로는 모르겠네요. 저 다리 밑에서 하셨죠? 예, 바로 저기 제 지금 바다에도 지금 펴. 시간대가 근데 좀 해가 떠야 예, 맞아요. 그죠? 안 되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 저쪽 다리 쪽으로. 자, 어제 대박 치신 분이랑 인사를 했는데 다리 밑에, 네, 다리에 가까운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 느낌이 싸하네요. 자, 여러분들께 좀 좋은 간식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니네 전빵 상회라는 곳에서 나오는 제품들이고요. 자, 오징어 포, 그 다음에 버터구이 오징어, 뭐 망고 스틱, 그리고 어포 튀긴 거.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언니네에서 나온 이 제품들이 굉장히 간편하고 깔끔하면서도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징어나 이런 것들이 질기지 않고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잘 맛있게 나오고요. 뭐 달콤한 망고 젤리도 있고, 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버터구이 오징어도 팔고요. 네. 이렇게 낚시하다가 좀 출출할 때, 입이 심심할 때 먹으면 되게 좋고, 운전할 때도 좋고, 또 캠핑 가서도 뭐 술안주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또 어포 바삭이라는 건데,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또 이렇게 잠깐 소개해 드리고요. 자, 다시 18척 낚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유속이 강했다가 약했다가 강했다가 약했다가, 지금은 유속이 좀 많이 없는 편이죠. 어쨌든 네, 이제 바닥에 바늘을 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트. 와, 뭐 파고 막 드네요. 뭐죠? 네. 자, 입질인 것 같은데 하면서 챘는데 처음에는 밑걸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와, 굉장히 처박는 힘이 좋은 생명체가 나왔는데, 아, 붕어입니다. 붕어. 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붕어가요, 색깔이 까매요. 네. 자, 여기가 그 평택호의 한 지류인데 이런 까만 붕어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낚싯대를 바꾸고 한 마리를 잡았고, 한 1시간 정도 더 진행을 해봤는데 영 안 좋은 것 같아서, 자, 현지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4호대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는 24척이 있습니다. 네, 저의 필살기 24척을 꺼내서 또 똑같은 찌를 꽂아서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24척은 거의 수심이 6m가 나오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 수로가 특히나 낚싯대 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 아까 다리 밑 쪽에서 어제 많이 잡으셨던 분은 이제 그쪽에 떡붕어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짧은 데에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앉은 포인트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아예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불과 뭐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자, 이럴 때는 꽝을 칠 수 없죠. 한 마리로는 제가 성에 안 차죠. 자, 어쨌든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찌의 움직임, 또 손맛을 보여드리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24척으로 바꿔서 자, 또 바닥권을 탐색해 봅니다. 역시나 정말 감사한 것은 바닥 걸림이 없습니다. 아주 수로 낚시하기에 최적의 포인트에 앉았고, 자, 또 한번 바닥에 밥을 대놓고 기다려 봅니다. 제가 기다려 본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템포 낚시를 합니다. 네, 계속 투척 회수 투척 회수 하다가, 자, 지금처럼 건드림이 나오면 저는 입질을 기다립니다. 자, 되돌림이 나오는 게 이 떡밥이 그냥 풀리는 거랑 다르죠. 네, 저럴 때는 입질을 기다려야 됩니다. 히트. 와, 한 매디 그냥 훅 들어가잖아요. 자, 이게 제가 원했던 찌의 움직임입니다. 이 노지 붕어들은 명확하거든요. 뭐 10분짜리 12분짜리 그냥 훅훅 박혀줍니다. 아, 드디어 붕어가 나와줍니다. 자, 아까 18척에서 힘들게 한 마리 잡았다면 24척은 밥질을 뭐 한 5번 했나? 드디어. 자, 밥질 5번 만에 한 마디가 확 들어가면서 나온 토종붕어. 자, 이 정도면은 사실 오늘 붕어의 움직이는 라인은 24척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데를 썼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앉은 포인트는 그런 거죠. 아, 오전 일찍부터 24척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떡밥을 또 새로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 떡밥은 바닐라 글루텐, 부풀이에서 나온 바닐라 글루텐을 사용을 할 거고, 조금 더 무게감과 심남김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풀림도 조금 더 조절을 해서 좀 더 바늘에 오래 붙어 있게. 네, 그래서 이 대류에 대응하면서 또 심남김으로 붕어를 잡아내는, 자, 그런 밥으로 교체를 했고, 자, 24척의 6m권. 아, 나오면 죽여주는 손맛입니다. 자, 이미 목내림 될 때부터 찌의 움직임이 달라요. 네, 붕어가 있어요. 히트. 아, 입질 예술입니다. 아, 제가 원했던 바로 그 입질, 그 움직임 명확하죠. 24척. 아, 좋습니다. 역시 지금 뭐 거의 연타거든요. 네. 자, 비록 사이즈는 뭐 가만있어 풀어줄게. 그렇게 막 큰 붕어들은 아니지만, 저 정도 한 8치? 뭐 7치?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붕어들이 찌의 움직임이 좋고요. 또 순간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치고 달리는 힘들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잔한 손맛, 그런데 아주 짜릿한 찌맛, 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지금 바닥에 밥이 이제 거의 안착되기 직전이거든요. 네, 목내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근데 허챔질이 좀 나기 시작을 하네요. 네,
지금은 바닥에 바늘이 붙어 있는데 명확하게 들어가는데도 허챔질. 제가 느꼈을 때는 목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제가 목줄을 24척은 50에 60으로 줬었는데 네, 다시 줄여서 40에 50으로 목줄을 10cm 줄이고 자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자마자 바로바로 입질을 해주는데 허챔질이 나온다는 얘기는 붕어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 또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해질 때가 되면서 피딩 타임으로 가면서 붕어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뜹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목줄을 좀 줄여서 낚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 판단이 맞을지. 아, 히트. 자, 목줄 바꾸자마자 바로 히트 시키죠. 자, 밥이 내려갈 때, 그러니까 목줄이 펴질 때 들어오는 입질에 바로 후킹을 시킵니다. 그 말은 붕어들이 바닥에서 좀 떠 있고 움직이는 법에 반응을 하고 아까의 허챔질에서 목줄을 좀 줄여서 그 붕어들의 수심층과 또 입질 타임을 맞춰줬죠.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 탁 때려주는 두 마디씩 훅 들어가주는 오아세 입질로 또 한 마리의 멋진 토종붕어 나왔습니다. 아, 뭐 좋습니다. 네. 네. 장석으로 바꾸죠. 예, 바꾸니까 그나마 아유 잘 먹겠습니다. 토종이라도 나오네요. 바꾸니까. 아, 이거 단초의 토종도 아니야. 근데 제 왼쪽 편에는 지금 또 나오고. 그쪽으로 붙네요. 네, 여기 수심이 약해요. 있잖아요. 저쪽으로 있잖아요. 바다 옮기는 거 없다. 아, 오늘은 뭐 좀 이따 가야 되니까 네, 다음에 재도전 해야 돼. 재도전. 자, 왼쪽 그 떡붕어 나오는 포인트에서는 에휴, 나쁜 놈들 이쪽으로 좀 오지. 토종은 그렇게 잘 안 나오고 간간히 떡붕어 나오는데 오늘 옮기기에는 늦었고요. 다음에 한번 도전해 봐야죠. 네. 히트. 아, 진짜 찌맛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떡붕어가 아니더라도 와, 저 내려갈 때 한마디 그냥 팍팍 박아주는 저 입질 때문에 이 낚시를 하는데 24척 6m권에서 저런 입질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네요. 뭐 비록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이렇게 찌맛을 손맛을 아유, 토종이라도 나오니 다행이다.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이제는 사실 뭐 호사마 우메. 붕어 들어오면은 뭐 그냥 연타 때리잖아요. 네. 사실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24척으로 바꾸고 나서 1시간 만에 거의 15마리 이상을 계속 연타로 자, 지금은 뭐 편납이 자리 잡고 목줄이 거의 내려가는 초반에 입질을 했으니까 이제 붕어들이 더 뜨는 거죠. 그래도요, 당길 힘이 사이즈는 비록 크지 않아도 토종도 다 떠서 나오네요. 이게 이 수로가 토종붕어 자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현지 어르신들이 올림낚시로 이 토종붕어 생활낚시 그냥 와서 이렇게 아침에 즐기고 가시는 이유가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손맛이 좋기 때문에 찌맛도 좋고 그 장척에서 뽑아 올리는 그 손맛. 이 토종붕어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토종붕어의 소굴이죠, 소굴. 버글버글버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와서 좋은 손맛을 볼 수 있는 그런 필드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고, 뭐 굳이 올림낚시가 아니더라도 내린낚시로도 이런 환상적인 찌맛을 보여주는 게 또 이 토종붕어들의 특징입니다. 떡붕어는 가끔 예민하다 하면 토종붕어는 뭐 여지 없습니다.
와, 히트. 자, 여지없죠. 네. 그냥 보고 있으면 훅 들어갑니다. 어우, 힘새. 저 순간적으로 박는 저 힘새. 역시. 자, 사이즈가 조금만 커도요, 힘을 꽤 당차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로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이 토종붕어들이 생각보다 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힘이 좋아집니다. 특히 이 수로붕어는 수심이 깊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6m권에서 뽑아 올리는 그 손맛이. 자, 이번엔 제가 뜰채를 사용하네요. 네. 아유, 좋네요. 자, 우리가 돌붕어라고 하잖아요. 그 단단한 채골을 가진 붕어, 그런 붕어들이 힘이 좋습니다. 자, 비록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이 토종붕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이 내림낚시로 잡는 토종붕어는 그 찌맛과 손맛이 더 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런 낚시를 좋아하고요. 오늘은 사실 떡붕어를 노리고 왔지만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제 토종붕어 포인트를 찾아내서 이렇게 연타발로 계속 잡아내고 있는 게 참 재밌네요. 히트. 자, 내려갈 때 그냥 아예 다 찌를 가져가 버리는 환상적인 입질. 힘새. 오, 야. 그러니까 뭐 8치, 9치만 돼도 저 정도 힘새가 나오는데 35, 40 정도 되는 토종붕어, 특히 이 수로에서 잡으면요, 손맛이 정말 그 대물 제대로 된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제 유튜브 한 300개, 400개 넘는 영상 중에 이 소로낚시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뭐 35 이런 거 잡는 거 보면 짜릿하죠. 역시 24척 6m권. 미친 듯이 나오는구나. 미친 듯이. 네, 정말 미친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씨알은 고만. 가자. 자, 마지막 밥 하나가 남아서 아랫바늘에 밥 하나만 달아서 던지고 철수하려고 합니다. 과연 아이고. 나와 줄 것인가? 때로는 밥 하나를 달았을 때 더 입질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네. 자, 밥이 하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히트. 밥 하나도 따라 내려와서 먹어버리네요. 네. 참, 오늘 하루 와서 뭐 계속 짧은 척으로 고집을 했다면 꽝을 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부지런하게 낚싯대 바꿔가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찌맛, 손맛 보여드릴 수 있네요. 네.